3교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57페이지 개업공개사의 업무인데 이 겸업 제한 우리 암기 프린트는 24번에 있는데요. 시험에 나올 확률이 90% 이상이죠. 지금 겸업과 관련되는 게 지금 계속 문제가 나와 있는데요. 겸업 관련되는 거 57페이지 이게 대표 유형 이런 게 기출문제인데 기출문제가 가장 중요합니다. 오늘 내드린 문제도 다 기출문제 수준입니다. 괜히 어려운 거 지금 풀 필요 없다고요. 기출문제 수준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14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14번 문제 틀린 것인데 우리 암기 프린터는 24번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법인에게만 겸업을 제한하는 이유는 외국 대형 법인이 우리나라 진출해서 우리나라 개인 중개업소와 무한 자유 경쟁을 하면 우리나라 개인 중개업소가 살아남을 수가 없기 때문에 골목 상권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자, 1번 모든 개업 공개사는 상업용 건축물 및 주택의 임대 관리를 할 수 있다. 예, 암기 프린터 24번에 법인의 겸업 제한, 법인만 겸업을 제한하고 개인은 겸업 제한이 없죠. 그래서 암기 프린터 24번에 있는 6가지 업무는 법인은 이 6가지 업무만 할 수 있고 개인은 이 6가지 업무도 할 수 있고 다른 업무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암기 프린트 24번의 6개 중에서 동그라미 6번 경공매 매수 신청대리 입찰대리 요거는 그 바로 밑에 까만 별표에 부칙개공은 못한다고 돼 있죠. 부칙개공은 경공매 매수 신청대리 입찰대리 또는 권리분석 취득알선 다 못합니다. 그럼 부칙개공도 이 6번 빼고 나머지는 다 할 수 있는 거죠. 겸업. 그래서 14번에 1번 맞습니다. 2번 공인중개사인 개업공개사는 법인인 개업공개사가 수행할 수 있는 업무를 모두 할 수 있다. 맞습니다. 부칙개공은 맞죠. 2번도. 3번 법인인 개업공개사는 부동산의 이용 개발 및 거래에 관한 상담을 할 수 있으나 그 대상은 개업 공인중개사이어야만 한다. X네요. 부동산의 이용 개발 및 거래에 관한 상담은 다 가능하고요. 다만 그 동그라미 3번 암기 프린트 24번에 경영기법 및 경영정보 제공은 개업공개사를 대상으로 하죠. 컨설팅, 프랜차이즈, 가맹점업은 개업공개사를 대상으로 합니다. 예, 그래서 3번이 틀렸습니다. 부동산 이용 개발 및 거래에 관한 상담은 일반인을 대상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중개업의 경영기법 및 경영정보 제공은 개업공개사를 대상으로 합니다. 3번이 틀린 정답입니다. 4번 법인인 개업공개사 및 공인중개사인 개업공개사는 경매, 공매 부동산에 대한 권리분석, 취득알선, 매수신청들이 입찰들이 할 수 있다. 부칙개공은 안 된다. 맞죠? 5번 법인인 개업공개사가 경매 대상 부동산의 매수신청들이 입찰들이 하고자 하는 때에는 지방법원장에게 등록하고 그 감독을 받아야 됩니다. 맞습니다. 다만 경매 부동산에 대해서는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을 해야 되는데 부동산 입찰대리 하려면 권리분석이나 취득알선 하려면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안 해도 됩니다.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 부동산에 대한 매수신청대리 하는 경우에만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을 지방법원장에게 해야 됩니다. 그 지금 16번에 2번 조금 전에 말했던 내용이잖아요. 16번에 2번 59페이지 공매 부동산에 대한 입찰 대리하려면 매수신청대리인 등록할 필요 없습니다. 경매 부동산에 대한 입찰 대리 매수신청대리 하는 경우에만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을 해야 됩니다. 16번에 답만 2번 보고 17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 문제 하나만 풀어도 문제는 다 중복됩니다. 암기 프린터는 24번에 있고요. 오늘 내드린 문제도 이거 법인의 겸업 제한 있죠. 문제 이거는 시험에 반드시
한 문제 출제되니까요. 자, 17번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법인의 겸업 제한. 1번 개업공개사의 종별에 따라 취급할 수 있는 중개상물의 범위는 차이가 없다. 1번 이거는 시험에 자주 나오지는 않습니다. 특별히 규정 없습니다. 즉 중개대상물, 토지, 건축물, 임목, 공장재단, 광업재단 이게 한 15년 전에 한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토지, 부칙개공, 중개인, 옛날 중개인이라고 불렸죠. 부칙개공은 토지, 건축물에 하나여 중개인을 할 수 있다. X라고. 부칙개공도 임목, 공장재단, 광업재단도 할 수 있다. 시험에 잘 나오진 않는 지문입니다. 자, 그래서 중개상물에 대한 차이는 없고요. 그 다음에 2번 법인인 개업공개사가 암기 프린트 24번에 있는 겸업을 하고 받는 수수료는 그 까만 별표 두 번째 중개보수 규정 미적용이라고 돼 있죠. 그럼 분양대행하고 분양대행 수수료 소위 MGM이라고 하는데 현업에서 MGM은 0.9%까지밖에 못 받는다 하면 X죠. 지금 제가 시흥시에서 배고 신도시에 강의하고 있는데 그 시흥시 MTV 거북섬에 상가 분양하는데 찌라시 돌리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MGM 얼마 주냐 제가 물으니까 깜짝 놀래더라고. MGM이라는 말을 아는 사람이 많이 없어요. 딱 이야기하면 내가 하나 받겠다 이랬더니만 8%입니다 하더라고. 그거 안 받았어요. 8%. 10억이라더라고. 얼마인지 물어보니까 10억 돈이 없어서 못했죠. 10억 하면 자기가 8천만 원 먹는다고요. 중개보수 규정을 적용하면 0.9%밖에 못 받잖아요. 10억 해봐야 900만 원밖에 못 받는 거죠. 최대. 중개보수 규정을 적용 안 받는다고. 이게 중개업이 아니에요. 중개업이면 겸업이라는 말 할 필요 없잖아요. 중개업은 당연히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겸업이라는 거는 중개업 외에 더 할 수 있는 거죠. 겸해서 할 수 있는 거죠. 이 6가지는 중개업이 아니라고요. 따라서 중개보수 규정을 적용받는 게 아니라고요. 많이 받아도 공인중개사법 위반이 아니다. 이게 경기도 광주시 태전동 그 성남에서 3번 국도 터널 넘어자마자 그 태전동이 맞는지 모르겠네. 거기가 실제 있었던 판례인데요. 그 의뢰인이 땅을 대고요. 개업공개사가 건물 지어가지고 20억에 분양을 하기로 했습니다. 20억. 그래서 20억 원가가 20억 들어갔어요. 토지 사고 건물 짓고 하는데 20억 들어갔다고요. 그 빌라를 20개를 지었어요. 20개 정도. 그럼 1억 정도 들어갔다고요. 몇 년 전이죠. 1억 정도 들어갔는데 이걸 40억에 분양해서 20억이 남았어요. 반반 나눠 먹기로 했어요. 약정서에 남는 돈. 의뢰인은 땅 대고 개업공개사가 자기 돈 대가지고 건물 지어가지고 분양해가지고 우리 남은 거 반반 나눠 먹자. 그 10억씩 나눠 먹었어요. 20억 벌었으니까. 그러니까 땅 주인이 여기저기 알아봤죠. 아깝잖아요. 갑자기 아까우니까 여기저기 알아보니까 어떻게 했냐면 한 개 분양할 때마다 그 나눠 먹을 거 떼놓고 나머지 이런 식으로 적립을 했다가 나중에 반반 나눠 먹으려고 하니까 땅 주인이 40억에 대한 중개보수 0.9% 4936 3,600만 원 떼고 나머지는 돌려달라. 초과 약정해도 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다. 중개보수 초과 약정해도 무효잖아요. 초과 부분은 무효니까 돌려달라. 3,600만 원 빼고 다 돌려달라고 소송했는데 판례는 돌려줘야 된다. 안 돌려줘도 된다. 먹어도 된다. 이거는 개발업이지 이거는 중개가 아니다. 위험을 감수하면서 만약에 이게 무조건 성공하는 게 아니라 분양이 안 되고 하면 실패할 수도 있죠. 분양 안 되고 하면 금융비용 있고 이러면은 잘못하면 실패할 수도 있어요. 그럼 위험 부담을 감수하면서 이런 거 한 거는 중개한 게 아니다. 이거는 개발업이다. 따라서 중개보수는 중개업을 하고 받는 게 중개보수니까 중개 아닌 다른 걸 하고 받는 돈은 중개보수가 아니니까 많이 받아도 된다. 권리금 알선하고 받는 거는 중개보수가 아니기 때문에 많이 받아도 된다. 예, 합의된 거 받아도 된다고. 0.9% 초과해서 받아도 된다 이 말이에요. 이건 중개업이 아니니까, 중개보수가 아니니까. 3번 법인인 개업공개사가 개업공개사를 대상으로 경영정보를 제공해주고 받는 보수는 공인중개사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맞습니다. 요즘은 잘 못 봤을 텐데 LBA 법률중개사라고 혹시 간판 보셨어요? 한 번도 못 봤어요? 못 봤나요? LBA 이게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했었는데요. 이 가맹점 수수료를 99만 원 받더라고. 1년에 99만 원. 그 가맹점 수수료
이제 간판 같은 거 다 일률적으로 달고 그런 거는 뭐 99만을 받든 990만을 받든 받아도 된다고요? 지금은 뭐 거의 없어졌습니다. LBA 인터넷 치보면 나올 거예요. LBA 법률 중개사라고 옛날에 한때 유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프랜차이즈 가맹점 가입을 하고 얼마를 받든 그거는 자유입니다. 4번 개인인 개업공개사도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을 하게 되면 경매에 관한 입찰 대리 업무를 할 수 있다. 개인인 개업공개사, 부칙개공은 안 되죠. 개인 중에는 부칙개공이 있고 공인중개사인 개업공개사가 있고 두 가지가 있잖아요. 개인인 개업공개사 X입니다. 부칙개공은 안 된다. 경공매 매수 신청 대리가 4번이 답이고요. 5번 법 7638호 부칙 제6조 2항 규정에 의한 시험에는 그냥 부칙 6조 이렇게 낼 수 없어요. 부칙이 여러 개가 있다고요. 법 7638호 부칙입니다. 15년 전에 부칙이라고 2006년도 부칙. 그러니까 시험에는 거의 안 나온다고 보면 돼요. 부칙이라는 말 들어가는 거. 부칙개공도 상가에 대한 분양대행하고 합의된 보수를 받을 수 있다. 예, 부칙개공도 경공매 매수 신청 대리만 안 된다고요. 6번만 안 된다고 돼 있잖아. 암기 프린트 24번에. 나중에 시험 보러 갈 때는 이거 암기 프린트 이 두 장만 가져가면 돼요. 그래도 80점 넘게 받는다고. 그 대신에 문제 풀면서 자꾸 적용을 해봐야지. 그냥 암기만 해놨다 나중에 문제 풀면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를 수도 있죠. 적용을 해봐야 됩니다. 17번에 답 4번이 되겠습니다. 법인만 겸업제한이 있다. 다시 한번 암기 프린터 24번 한 번 더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24번 주택 겸업할 수 있는 거 법인은 이 6가지만 할 수 있고 개인은 이 6가지도 할 수 있고 다른 업무도 할 수 있다. 다만 부칙개공은 동그라미 6번 경공매 매수 신청 대리는 안 된다. 이런 6가지를 하고 받는 수수료는 중개 보수가 아니기 때문에 많이 받아도 된다. 다만 6번의 경공매 매수 신청 대리의 경우 경매 매수 신청 대리 보수표는 따로 있죠. 매수 신청 대리 규칙 예규에 그는 그 규정에 있는 걸 받아야 되고요. 나머지는 뭐 합의만 되면 많이 받아도 됩니다. 자, 주택 상가 임대 관리 대행만 되지 임대업은 안 됩니다. 2번 부동산의 개발 거래에 관한 상담, 이용 개발에 관한 상담업은 되는데 개발업은 안 됩니다. 어떤 분이 인터넷에 업이라는 말 들어가면 무조건 X지요 묻던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개발업은 안 되지만 개발에 관한 상담업은 되죠. 상담을 반복하면 상담업이잖아요. 3번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가 아니라 개업공개사를 대상으로 경영기법 및 경영정보 제공할 수 있고요. 4번 상가, 주택 분양대행할 수 있습니다. 택지 분양대행, 토지 분양대행하면 X입니다. 5번 도배, 이사업체 소개 등 용역, 알선업은 할 수 있는데 용역업은 안 됩니다. 즉 이사 도배업체를 직접 운영하는 건 안 되고 소개하는 것만 된다고요. 자, 그 다음에 경공매 매수 신청들이 가능하다. 부칙개공은 경공매 매수 신청들이 안 된다. 자, 그 맨 밑에 까만 별표 두 개를 보면 업무지역은 법인인 개업공개사와 공인중개사인 개업공개사는 전국이고요. 부칙개공은 시도입니다. 원칙. 다만 부칙개공도 예외적으로 정보망에 가입하고 가입한 정보망을 이용하여 중개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그 정보망에 공개되어 있는 물건의 하나의 업무지역 바깥에 있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중개대상물의 범위는 종별 차이가 없다. 아까도 말했지만 부칙개공도 임목, 공양재단, 광업재단도 중개행위를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다음은 60페이지 고용인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용인. 자, 고용인. 사람인자가 붙으면 직원이고요. 고용자, 놈자자가 붙으면 사장입니다. 우리 공인중개사, 중개업에서 사장은 개업 공인중개사고요. 직원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격증을 따가지고 취직하면 소속 공인중개사, 자격증 없이 취직하면 중개보조원. 소속 공인중개사는 개업 공인중개사에 소속된 공인중개사로서
중개 업무를 하거나 개업공개사의 중개 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하고, 보조원은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중개 업무는 못하고 현장 안내 및 일반 서무 등 단순한 업무를 보조할 수만 있습니다. 이 중개 업무가 무엇인지 명문 규정은 없고요. 다만 국토부 유권해석에 의하면 중개 업무란 확인 설명, 그 다음에 확인 설명서 작성, 계약서 작성 이런 것들을 중개 업무로 보고 있습니다. 보조원은 이런 거 못한다고요? 소속공개사는 할 수 있고요. 고용신고는 업무 개시 전에, 고용관계 종료신고는 사후 10일 이내에 하죠. 고용인의 업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한 개업공개사의 행위로 본다. 모든 행위가 아니라 따라서 직원이 잘못하면 사장은 자기 잘못이 전혀 없어도 손해배상을 해야 되고요. 직원 잘못으로 사장은 자기 잘못이 없어도 등록 취소나 업무정지 처분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양벌 규정으로 인해서 벌금을 받을 수 있는데, 양벌 규정은 과실 책임이기 때문에 개업공개사가 그 위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양벌 규정에서 벌금을 받지 않는다. 또 설령 양벌 규정에서 벌금을 받았다 하더라도 이 법에 의한 벌금은 아니기 때문에 300만 원 이상 벌금 받아도 3년 동안 개업을 못하거나 취직을 못하는 것은 아니다. 양벌 규정에서 벌금을 받아도. 자, 60페이지 대표 유형 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했는데, 갑이 개업공개사고요. 소속공개사가 을이고 보조원이 병입니다. 기억, 병은 외국인이었 그러니까 외국인 미국 사람을 보조원으로 고용한 경우도 있고요. 또 제가 아는 분은 중국 사람 대상으로 하는데 중국 동포, 우리 중국에서는 조선족이라고 하죠. 그분들도 근무하는 거 봤어요. 예, 가능합니다. 말이 잘 안 되니까 외국 사람 상대하려면은 외국말 잘하는 사람 직원으로 고용해도 돼요. 외국 사람이라도 됩니다. 개업도 가능하죠. 외국 사람 자격증 따면. 우리나라 사람이 외국 가서 자격증 따와도 개업 못합니다. 이 법에 의해서 자격을 취득해야 됩니다. 따라서 기억은 맞고요. 리언은 을에 대한 고용 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직무교육 수료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을이 누굽니까? 지금 갑이 사장이고요. 을이 소속공개사, 병이 보조원이죠. 소속공개사는 직무교육 받는 게 아니라 실무교육 받아야 됩니다. 암기 프린트 53번에 교육제도 5개 이거 시험에 반드시 나온다고요. 실무교육을 받아야 되고요. 소속공개사 될 사람은 소속공개사는 실무교육 받아야 되고 보조원 될 사람은 직무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다 사전교육입니다. 미리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니언은 틀렸고요. 디귿은 갑 사장은 을 소속공개사의 업무 개시 후 10일 이내에 고용신고해야 된다. 고용신고는 업무 개시 전에, 고용관계 종료 신고는 10일 이내죠. 그래서 디귿도 틀렸고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1번. 18번 틀린 것은 했는데 1번 고용신고는 업무 개시 전까지, 그 다음에 2번은 소속공개사 고용신고할 때도 자격증 사본은 제출 안 합니다. 암기 프린트 51번에 동그라미 3번, 동그라미 1, 2, 3번 다 자격증 사본 제출 안 하죠. 시도지사에게 자격 확인을 요청해야 한다 했는데 전산에 다 뜹니다. 사실 주민등록번호만 입력하면. 그래서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3번은
보조원 고용관계 종료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 어떤 처벌을 한다는 명문 규정은 없습니다만은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 위반에 해당되어서 기타 등등에 해당되어서 업무정지 사유입니다. 암기 프린터 20번에 동그라미 15번에 해당된다고요? 10번. (20번에) 15번에 해당되어서 업무정지 사유에 해당되고요. 자, 그 다음에 4번 직원이 업무정지에 해당되는 위반 행위를 해도 업무정지는 개업공인중개사만 업무정지 대상이죠. 소속공인중개사는 자격정지 대상이고요. 따라서 보조원이 업무정지에 해당되는 위반 행위에도 사장만 업무정지 처분받지 직원은 업무정지 처분 대상이 아닙니다. 업무정지는 개업공개사를 대상으로 합니다. 답 5번이네요. 제가 조금 전에도 말했잖아요. 양벌 규정에 의해서 벌금을 받아도 판례가 이 법에 의한 벌금이 아니다. 그래서 3년 동안 결격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우리 그 요약집 서브노트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04페이지에 있습니다. 104페이지에 있고요. 암기 프린터는 22번에 맨 밑에 있습니다. 22번에 맨 밑에. 요약집은 104페이지. 나중에 시험 볼 때는 요약집도 가져가면 다 읽을 시간 없잖아요. 시험 보기 전에. 이거 암기 프린터는 다 볼 수 있죠. 2장밖에 안 되니까 빨리 계속 연습이 되면 이거 한 30분 안에 다 읽어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마지막에는 이 2장짜리 가장 범위를 축소시켜야 됩니다. 그 22번의 맨 밑에 양벌 규정으로 300만 이상 벌금 받아도 개공이 개업공개사죠. 결격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 적어놨죠. 판례입니다. 판례. 요약집 104페이지에 그 판례 적어놨잖아요. 이 법에 의한 벌금은 본인 잘못해서 받은 벌금만 해당돼야 되지, 만약에 직원 잘못으로 벌금 받은 것도 결격 사유라고 하면 직원이 옆에 경쟁중개업소에서 역선택을 할 수도 있잖아요. 일부러 취직시켜가지고 나쁜 짓 하게 만들어가지고 벌금 받게 만들어가지고 3년 동안 개업도 못하고 망하도록 만들 수 있겠죠. 취직도 못하도록. 그래서 판례가 이 법은 본인 잘못해서 받은 벌금만 해당되는 것으로 봐야 된다. 직원 잘못으로 받은 벌금은 제외하는 게 맞다라고 판례가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18번에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19번은 다만 4번을 보면 우리 암기 프린터 2번을 보면 암기 프린터 2번에 동그라미 4번에 없어요. 우리나라에서 자격증 땄으면 다 전산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외국인인 경우 다만 결격 사유에 해당되지 않음을 입증하는 그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영사관이 확인하는 공정서류나 증명서류 또는 아포스티유 확인서는 제출해야 됩니다. 제가 담당 공무원이 전산으로 확인한다고 했잖아요.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근데 외국인은 전산에 안 나타나요. 그래서 외국인 스스로 결격 사유에 해당되지 않음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되지 자격증은 제출할 필요 없다. 우리 암기 프린터 51번에 1번부터 3번까지는 자격증 제출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19번에는 답이 4번이 되겠고요. 자, 다음은 2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2번, 24번 이렇게 사례 중심으로 나오는 게 좀 어려워요. 갑을병정 이런 게. 22번 보겠습니다. 개업공개사가 갑이고요. 소속공개사가 을입니다. 항상 갑을 강에 갑질한다. 우월적 지위에 있는 사람이 갑이죠. 저는 뭐 한 번도 갑으로 살아본 적이 없습니다. 학원 강사도 완전히 을이잖아요. 이건 다음 주부터 나오지 말라고 하면 끝이에요. 왜요? 이런 거 물으면 안 돼. 그냥 예 알겠습니다. 그냥 하면 끝이에요. 예 알겠습니다. 뭐 말 안 해. 이미 다 정해놓고 통보하는데 거기다가 뭐 반발해봐야 소송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눈치만 보고 살았고, 집에 가면 또 집에 가서라도 큰 소리 쳐야 되는데 또 와이프가 잔소리 해대고 하니까 또 눈치만 보게 살고, 그럼 집에 가도 어떨 줄 몰라가지고 앉아 있거나 누워 있거나 뭐 책 보고 있으면 왜 집구석에까지 와서 책 보냐고 하고, 책 보고 있으면 또 누워 있으면 왜 들어 누워 있냐 이러고, 앉아 있으면 또 맨날 집구석에만 앉아만 있다 하고 이러니까 뭐 불안해요. 집에 들어가는 것도. 하는데 이렇게까지 살아야 되나 싶은 생각이 많이 들어요.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되는지. 돼지띠는 잔소리 안 하죠. 집에서 서로 돼지띠끼리는 잔소리 안 하고 잘 지내죠. 예. 예. 혼자 살면 외로워서 죽을 것 같고, 같이 살면 괴로워서 죽을 것 같고, 인생이 그렇다더라고요. 이회수 선생은 지금 조론 종료하고 이제 합쳤더라고요. 이제 같은 날 죽자 이렇게 하면서 조론했다가 다시 조론을 종료 선언했더라고요. 자, 1번 을의 행위, 을이 직원입니다. 공인중개사 자격정지 사유에 해당된다. 금지행했잖아요. 우리 암기 매무수거 관직상투 시공시 중요합니다. 이거는 시험에 반드시 나오니까. 그 매무수거 거짓된 은행 1년 이하의 진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 그 제목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개업공개사는 임의적 등록 취소. 암기 프린트 11번 한번 봅시다. 이건 반드시 시험에 나와요. 11번은 맨 위에 제목에 가로 안에 임의적 취소 가로하고 그 다음에 슬래시 자격정지라고 되어 있죠. 소속공개사는 자격정지, 개업공개사는 임의적 등록 취소. 맞습니다. 자격정지 사유. 2번 암기 프린트 11번 1년 이하 매무 진역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맞죠? 그 다음에 개업공개사는 등록 취소할 수 있네요. 암기 프린트 11번 왼쪽에 매무수거 거짓된 은행이니까. 4번 을이 직원이 진역 또는 벌금을 선고받은 경우 사장, 갑이 을의 위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더라도 벌금 받는다. X네요. 요약집 104페이지. 양벌 규정으로 벌금 받는 것은 그 위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밑줄 지났죠? 104페이지 맨 위에 과실 책임입니다. 민사 행정상 책임은 무과실 책임입니다. 사장의 잘못이 없어도 손해배상을 해야 되죠. 업무정지도 사장 잘못. 그러나 양벌규정 벌금은 과실이 있는 경우에만 벌금 받습니다. 4번이 틀린 정답이고요. 5번 병은 갑에게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병이 의뢰인입니다. 직원 잘못했는데 사장한테 청구할 수 있고, 손해배상 두 사람에게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손해가 1억 발생했는데 양쪽에 1억씩 받을 수 있는 건 아니죠. 만약 직원한테는 못 받고요. 그러면 사장은 직원한테 너가 갚아야 될 돈을 내가 대신 갚았으니 내가 갚은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구상권이라고 합니다. 민법 용어인데요.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고, 이 두 사람 간의 관계를 부진정 연대 채무관계에 있다라고 합니다. 직원이 잘못했으면 직원도 책임 있고 사장도 책임 있습니다. 손해배상 책임. 근데 사장 잘못으로 손해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사장에게만 책임 있고 직원은 책임이 없습니다. 손해배상 책임이.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24번 문제 보겠습니다. 또 좀 어려운 건데, 갑을병정. 저는 좀 어렵다고 생각했더니만 전부 하락이네요. 중요하다고 했죠. 상은 어렵고요. 근데 이게 절대적이지는 않습니다. 그냥 문제 낸 사람이, 저도 출판사에 문제 내면 상중하 적으라고 하고요. 교과서 기본서 몇 페이지 있는지 적으라고 그래요. 짜증나요. 그거 하려고 하면 그냥 대충 해요. 그냥 대충 해도 모르잖아요. 출판사에서는 뭐 상인지 한지 그 따질 거예요. 왜 하라고 했냐고. 그러니까 너무 상중하 신경 쓰지는 말라고요.
그 대신에 저한테 수업할 때 전혀 안 들어봤다, 생소하다 하면 그거 안 중요한 거예요. 태어나서 처음 들어본 거다, 그건 안 중요한 거라고. 그런 것만 자꾸 하지 말라고 사이드에 있는 것만. 자, 24번 기출문제네요. 그러니까 하네, 중요하네요. 개업공개사 갑의 소속공개사인 을은 사적인 일로 병과 단둘이 다투다가 폭행죄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옳은 것은 1번. 이게 어려운 게 갑, 을, 병이 누군지 또 헷갈려요. 금방 읽어봤는데도 또 갑이라고 하니까 누군지 또 헷갈리죠. 갑은 사장입니다. 개업공개사입니다. 을, 소속공개사가 병, 의뢰인에게 가한 손해에 대해서도 배상 책임을 진다. 지금 퇴근하고 나서 나이트클럽에서 부킹하고 책임 있어요. 아니니까. 2번, 을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으므로 을의 공인계사 자격은 당연히 취소된다. 자격 취소는 부, 양, 지, 역 4개입니다. 암기 프린터는 16번에 보면은 16번이 아니고 18번에 보면 자격 취소 사유가 동그라미 4번에 보면 이 법에 의해서 징역형을 선고받아야 되죠. 지금 싸우다가 폭행죄로 형법에 의해서 징역 집행유예돼도 자격 취소 안 된다고요. 만약 공인중개사법이면 취소되죠. 공인중개사법으로 집행유예 받아도 자격 취소됩니다. 선고는 받았기 때문에. 근데 폭행죄니까 자격 취소 안 됩니다. 암기 프린트 18번 4번 이 법에 의해서 징역형이다. 3번 을 소속공개사는 다른 개업공개사의 보조원이 될 자격이 없다. 취직 못한다 이 말이에요. 결격사유에 해당된다 이 말입니다. 금고 결격사유입니다. 도로는 보통 집행유예 받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면 못해요. 개업, 중개업. 맞습니다. 즉 3번 소속공개사 결격사유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만두더라도 다른 데 가서 취직 못한다 이 뜻이에요. 이게 3번이 맞습니다. 4번 을 직원이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았으므로 갑의 등록은 취소된다. 이 법에 의한 벌금은 본인 잘못으로 받은 벌금만 해당된다 했죠. 직원 잘못으로 벌금 받아도 이 법에 의한 벌금 아니다. 그래서 4번 틀렸고 5번 갑은 양벌 규정에 의해서 1,000만 원 벌금을 선고받을 수 있다 했는데 양벌 규정은 뭡니까? 그게 104페이지에 보면 맨 위에 소속공개사, 보조원 또는 개업공개사인 법인의 사원, 임원이 중개 업무와 관해서죠. 중개 업무와 관련해서 퇴근하고 나이트클럽에 부킹하다 싸움한 것까지 양벌 규정 받는 거 아니라고요. 중개 업무와 관련해서 중개 업무 아니잖아요. 사적으로 다투다 폭행했다고 했잖아요. 양벌 규정 적용 안 받습니다. 1,000만 원 벌금 선고받지 않습니다. 이 중개 업무와 관련이 없기 때문에 답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진도는 여기까지 하고요. 잠깐 쉬었다가 오늘 내드린 문제 10문제 풀어보고요. 다음 주는 96페이지까지 예습을 해오시면 됩니다. 문제는 미리 풀어오는 게 훨씬 도움이 됩니다. 자, 쉬었다.